제가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거든요. 인생샷. 바디 프로필이라고 보통 하는데 바디를 보여주는 그런 몸짱 같은 프로필을 찍은 건 아니고요. 나의 자화상,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프로필을 찍고 싶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또 취업이나 어떤 목적으로도 남한테 과시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나 스스로 내 모습을 보기 위한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전부터 어디 놀러 가면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또 저장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랜 시간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 인생에 내가 없는 거랑 같아요. 내 사진이 없다는 거는 내 인생이 없다는 거와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찍어야지 하면서 벌써 10년이 흘렀고 또 노화도 많이 됐고 30년이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또 내가 나의 모습으로 찍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또 큰 계기가 됐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신적으로 정말 죽어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완전히 회복이 불능이 돼서 폐인이 됐다, 완전히 폐인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거울에 내 모습이 얘 누구지? 거울에 내 모습이 처음으로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99.9999%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 서 있는 존재는 난데 여기 비친 모습은 내가 아닌 모습이에요. 내가 비쳐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자아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인 거예요. 거울에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내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나는 거울을 보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탁 본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은 내 삶이 아니었고 지금 나는 나를 정말 많이 잃었고 망신창이가 돼서 너무너무 아픈 상태이다. 폐인이 된 내 모습이다. 정말 폐인 같다. 또 아니고 그냥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외계인 같은 느낌? 내가 나의 모습이 외계인 같아요. 이건 무슨 느낌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썩 좋거나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거를 해소하거나 극복하거나 조금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자. 첫 번째, 나를 찾기 위해서,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진 속에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그 상태의 나와 감정과 상황과 인생의 순간을 사진으로 영원히 남겨두고 싶었어요. 사진이란 매개체 안에 지나가 버렸던 세월에 대한 억울함을 사진의 한 장에 두 장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곳에 나를 소중히 담아두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거울을 보고 난 뒤에, 그리고 페인이 난 뒤에,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슨 사진을 찍고 싶지? 내가 사진을 왜 찍는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다면은 목적이 없는 건데,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내 모습을 찍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연기해야만 했던, 숨겨야만 했던, 억눌렸던 나는 무엇이었을까?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리고 항상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어야만 하니까 웃는, 우픈 웃음이죠. 어이없는 실수, 우픈 웃음. 웃음을 미소 지어야 하는, 웃음을 내가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정말 어색하죠, 웃음이. 근데 웃음이 어색한 나는 울음도 어색한 거예요. 즐거움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외에 다른 감정, 슬픈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웃지 못하는 아이가 진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즐겁지 않으니까 진짜 슬픈 것도 더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조차. 그래서 좋아. 내가 많이 웃는 연습을 하고 살았어.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 그렇게 생존해야만 했어. 라면은 이번에는 웃지 않아도 되는 내 모습을 만들자. 웃지 않아도 괜찮아. 웃음을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나를 위로해주자. 누군가의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역할이었고,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면은 나를 위한 나를 만들자. 나를 위한 나는 사실 있었어. 언제나 거기에. 내가 부정하지만 않으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어. 그 모습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웃음을 연출하지 않고 멋있는 모습 찍고 싶었어요. 내가 수트를 좋아했었으니까, 정장을 좋아했었으니까. 바디 프로필은 나의 바디를 나타내는 거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입고 있다고 숨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패셔너블한 센스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색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느낌, 핏, 눈빛, 몸짓, 행동, 표정,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기 위한 거,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해봤어요. 어떤 모습, 뭐 조금은 반항적인 모습, 또 공격적인 눈빛, 저항하는 모습.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작년에 만났던 사진작가분이 한 번 제가 만났지만 정말 저의 그런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뭐 웃음과 이런 거를 많이 끌어냈었거든요. 제 직업을 위한 사진,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웃는, 또 즐거워 보이는, 유쾌해 보이는, 조금은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을 끌어냈던 그 사진작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뒀다가 이제 사진작가분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마침 그분께서 센스 있게 노래를 틀어주셨는데 좀 느낌이 안 맞아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색적인 그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숨기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냈어요.
긍정적이고 막 기쁘고 해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력했어요. 부정적이든 다크하든 그것이 나의 일부라면은 적어도 나는 그것을 부정하진 말자. 나 스스로를 속이진 말자.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께서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뭐 이렇게 선해 보이시고 항상 그런 얘기를 거의 첫 만남이나 어디 뭐 병원 뭐 피부과나 뭐 어디를 가든 그런 얘기는 들어요. 한의원을 가든 아니면 뭐 어린이집을 가든 원장님을 누굴 만나든 학부모님을 만나든 어떤 분들을 만나든 항상 선하다는 인상. 직업으로 따지면 뭐 공무원 딱 틀에 박힌 대로 잘하고 참실하게 스마트한 이미지 잘 했을 것만 같은데 저는 그걸 연출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아무리 직업적이라고 해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거나 그 직업을 내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시간과 하루의 모든 인생을 저는 사실 되게 양아치 같은 부분도 많고 반항적이고 저항하면서 많이 살아왔어요. 인생을 룰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게 룰이다.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나의 스타일이다. 그런 삶도 있고 또 이런 삶도 있는 거지. 그게 나의 스타일이고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해 갈 거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선택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왔던 삶이었거든요. 저항하며 살아왔던 투사 같은 삶이었어요. 전사 같은 삶이었지. 삶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내가 가난한 거지가 되든 내가 전 재산을 잃든 나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직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든 나는 그렇게 내 영혼을 불사를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모든 게 날아가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랑 직업에서 필요한 나의 이미지랑 정말 본질적인 나의 이미지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갭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실된 자아는 더욱더 반항할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의 모습을 내가 그냥 가지고 다니자. 웃는 척 하지 말고 뭐 슬픈 척 하지 말고 그냥 진실 그대로 나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자.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의미가 컸고 그 사진 작가분이랑 사진을 찍고 나서 한 100장 중에서 10장의 최고 퀄리티의 사진을 뽑기 위해서 한 1시간가량을 상담을 했어요. 그분도 정말 제가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예술 작업을 우리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들어갔었고 그 10장의 베스트 사진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완벽했어요. 그게 잘생겨서 뭐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델들이 풍길 수 있는 그런 오묘한 느낌들이 사진마다 다 다르게 나왔고 그리고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할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 그래서 편집을 그 작가분께서 한 달 하셨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사진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자기는 조금 더 이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수정을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터치를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색감을 바꿔보기도 안 해보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이 변하는지 나의 시각과 관점이 오늘과 내일이 같은지 다른지
더 좋은지 더 안 좋은지 느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각 사진마다 그거를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분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제 사진을 봤다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그거를 보시면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제가 금액을 드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 100장의 사진도 다 무료로 주시고 흑백 사진도 일부러 다 작업을 해서 주시고 컬러 사진도 색감을 빨간색으로 해보고 약간 어둡게도 해보고 밝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예술적으로 날개 같은 것도 직접 하셨는데 저는 그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냥 장난 삼아서 예술적으로 하신 거고 그거는 프린트하지 말라고 보여줬는데 보면 볼수록 오묘하게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나의 모습인데 약간 그러시면서 사진 작가분께서 루시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루시퍼 그 악마 루시퍼가 루시펠인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천사가 됐다. 저도 이제 그건 알고 있었는데 4대 천사장 중에 있다가 하늘로 이제 날아가다가 타락천사가 됐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에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화이트 배경도 했었고 블랙 배경도 한번 해보자 했었고 근데 저는 블랙이 훨씬 더 잘 어울렸어요. 강렬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거에도 노력이 좀 필요하고 프로필을 찍으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거. 인연이라는 게 스치면은 인연이 아니고요. 그 인연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얼만큼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만나도 우리가 일을 같이 하면서도 정말 깊게 몰입해가지고 의미가 있으면서 서로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스토리 얘기 또 그 사진작가분이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고 그런 의미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을 때 저한테 스토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 고객분 사진을 찍으러 어떤 분이 오셨는데 거기가 강남이어서 사람들이 다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었대요. 프로필 사진을 찍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너무 활짝 웃고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여쭤봤대요. 정말 궁금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냥 웃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으셨대요. 사람의 그릇에는 이렇게 작은 그릇이 있지만 정말 넓은 그릇도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뭐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을 장난으로 하진 않았을 테고 너무 쇼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삶에서도 웃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도 어렵겠죠. 삶이 더욱더 휘황찬란하고 밝은데 그 속에서도 웃음을 못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실은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있지요. 내 삶은 바꿀 수 있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더욱더 자신과의 내가 생각하는 그 에고와 내가 현실에서 나타내는 그 에고의 차이를 간극을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